셀프 제명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정치인들의 구토가 나올 만한 모습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어떻게 해서든 막았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었다고요? 과연 없었을까요? 총선 비례의석을 전부 미래한국당에게 뺏길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정말 모 식당에서의 밀담처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집권 여당 민주당은 결국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도 희생하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정의당 등 다른 군소정당들이 참여할 것을 권유했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민생당은 비례연합 참여에 최고의 의결을 놓고 몸싸움을 할 정도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민생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정동영 의원이 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있던 대한신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건너간 사람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정당이며, 국회의원은 21석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민생당의 교섭단체 지위를 얘기하려면 이 셀프 제명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셀프 제명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정치인들의 구토가 나올 만한 모습인데요. 원래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서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민생당이 만들어지기 전 바른미래당에서 9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이 아닌 셀프 제명을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요. 정말 그놈의 배지를 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중 김사마,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가 있는 새로운 국민의당으로 입당합니다.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았고, 셀프 제명에 동참한 최도자 의원은 그 후 민생당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한 6명 중 4명, 김사마,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전 대선 후보와 전 당대표에겐 공천도 안 주면서 윤지호를 따라다니고 수없이 당적을 바꾼 사람에겐 왜 공천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미래통합당에게 빡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으로 민생당은 처음엔 교섭단체 지위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그 말은 즉슨 국가 보조금 60억 또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60억을 받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민생당은 앞서 셀프 제명했던 의원들을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바른미래당 시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셀프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시켜준, 스스로도 제명을 했고 또 제명을 시켜준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8분에 대해서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단행이라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가처분은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말 알고 계시죠? 이런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셀프 제명의 효력이 정지되니까 셀프 제명이 있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현재는 민생당 당적이 됐으니까, 민생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됩니다. 누가요? 지금 미래통합당에 가 있는 김사마, 김수민, 신용현, 김중로, 이동섭,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 가 있는 이태규, 임재훈 씨도, 임재훈 의원도 미래통합당에 가 있죠. 공천을 못 받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당적이 미래통합당으로 갔거나 국민의당으로 간 이런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지금은 민생당의 당적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의원직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국회의원을 출마할 수 없다는 말이고, 지금 이제 민생당원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생당원은 이 효력이 발생한 순간부터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18석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다시 민생당으로 돌아왔으니 당연히 교섭단체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미래통합당에 지금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대로 공천을 받아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탈당을 하고서 의원직을 상실한 채 의원이 아닌 형태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처음에 셀프 제명했던 8명의 의원이 자동적으로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으로 건너간 6명 중 4명, 김삼아, 김수민, 김중로, 이동석 의원은 아예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번엔 제명이 아닌 탈당을 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재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건너간 이태규 의원 또한 탈당을 해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국민의당으로 재입당하는데요. 즉 정리를 하자면 민생당은 8명의 셀프 제명 의원 때문에 처음엔 교섭단체 지위를 가질 수 없었지만 아까 언급했던 제명 절차 가처분 신청으로 21명의 의석수가 되어 교섭단체 지위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보조금 60억 또한 받게 되겠죠. 즉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않은 2명과 무소속이었던 이상돈 의원이 민생당으로 자동 변경되면서 21명의 정당이 된 것인데, 이런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공천을 못 받으니 탈당을 하며 의원직을 내려놓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민생당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불리우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갈등,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갈등,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새로운 선거법과 비례대표라는 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정치인들의 지 밥그릇 챙기는 모습들이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습니다. 유권자로서 이 모든 행태들이 구토가 나올 지경인데요. 도대체 왜 국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보며 인상을 찌푸려야 합니까? 나라 살림을 잘 챙기라고, 국정을 잘 돌보라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뽑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어떻게 해서든 막았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었다고요? 과연 없었을까요? 작년에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비록 의석수가 모자랐지만 황교안 대표의 삭발, 단식 투쟁의 타이밍이 아쉬웠고, 또 지도부가 홍준표 전 대표의 지금은 탁견이라고 평가되는 공수처법은 내주고 선거법은 막자는 이런 좋은 묘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아쉽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내주었다면 민주당이 굳이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를 통과시키진 않았겠죠. 당연히 본인들도 손해였으니까요. 이렇듯 야당이 의석수가 모자라다고 해서 모든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석수가 모자랐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의석수가 모자랐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의석수를 늘려보겠다고 온갖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서 거의 잡탕당을 만들었는데요. 나라가 시급한 만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힌 돌을 빼낸 굴러온 돌들이 과연 중요한 순간 힘을 합쳐줄지,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원 집정부제니 그딴 개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비례대표를 폐지하세요. 국민으로서 아주 분통 터져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